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ACDC 2학년 매트랩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된 방승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매트랩이 이제 여러 곳에 활용되는 거를 촬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전자기학 관련해서 사실 연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전자기학이랑 매트랩이. 근데 이제 매트랩을 이용해서 그 전자기학을 수치해석적으로 푸는 방법인 전자기파 수치해석에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수치해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미분방정식이란 걸 공학수학에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2차, 1차까지는 어떻게 손으로 풀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제한적인 것들만 손으로 풀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더 차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더 이제 방정식이 복잡해지면은 사람 손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한테 저희 같은 경우는 매트랩이겠죠. 매트랩한테 맡겨가지고 그런 방정식을 이제 푸는 방법을 수치해석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제 이렇게 미분방정식이 주어지면은 미분방정식 꼴이죠. 근데 이때 수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식의 해가 존재할까 아니면은 이 식의 해는 유일할까, 해의 유일성, 존재성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공학자들은 이미 이게 해가 존재하고 유일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해가 무엇일까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맡겨서 좀 더 근사적으로 이 방정식을 풀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근사한 답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전기전자, 그다음 전파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수치해석의 대상은 이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이제 역학적 모델이나 아니면 유체역학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전자장은 이제 눈으로 관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실 눈으로 본다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직관적으로 해석하는데. 근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통해서 이런 전자기장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 전하가 형성하는 전기장이죠. 그다음 이거는 지금 미소전류가 형성하는 지금 자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파동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죠.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 방향으로 에너지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때 속도는 빛의 속도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해주는 거예요. 수치해석을 통해서. 이제 전자기파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전자기학 1을 수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는 배웠겠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무엇인지 정도는. 근데 아직 좀 더 디테일한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면 이제 2학기 정도 되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회전 관련된 것들을 배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 식이죠. 2학기 되면 아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은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또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를 하면은 이제 뭐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 되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테니까 되게 기대를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수학적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란 게 만들어지는데요. 왜 안 넘어가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런 파동이라고 해볼게요. 전기장이 이런 파동인데 여기가 이제 Z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X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 Y 방향으로
팔레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제 Y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이 개념은 아마 물리학 및 실험에서도 하셨을 텐데,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누워 있고 전기장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진행 방향은 이 둘의 외적으로, 그렇죠? E 크로스 H로 가는 거예요. X 방향, Y 방향이니까 Z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이런 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분방 정식이잖아요. 미분을 이제 컴퓨터한테 풀라고 하면은 되게 곤란해요. 왜냐면은 이제 극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풀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차분법이라고 해서, 미분이란 건 결국 한 점의 기울기잖아요. 한 점의 기울기를 두 점의 기울기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차분 방정식으로 이제 근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거 이제 고차항은 무시하고 이 앞에 항만 보면 되겠죠. 이 A점과 B점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차분법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간적인 영역도 있지만 시간적인 영역에 대한 방정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영역도 차분법을 사용하고 시간적인 영역도 차분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근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유한차분 시간영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DTD라고 하거든요. 이게 FDTD라고 하는데, 유한, finite, 그 다음에 차분, difference, 그 다음에 시간, time, 영역, 도메인 해서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FDTD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개념적인 부분인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연을 해봐야겠죠. 자, 매트랩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매트랩이 여기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실 텐데, 뭐 이 코드는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코드를 짜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뭐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 이해를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전기장에 대해서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기장에 대해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루프가 도는 거죠. 이 자기장을 바탕으로 그 다음 전기장을 또 계산을 하고, 이 전기장을 바탕으로 또 그 다음 자기장을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보면은 for 루프로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플랫을 이용해서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죠. 원래 약간 이렇게 이게 공간축이면은 이거를 이제 시간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0초에서는 이런 모양인데, 그 다음 초에서는 앞으로 조금 진행이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시간에서는 이렇게 갈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순간을 캡처해서 플러스로 띄우고, 그 다음 시간을 캡처해서 플러스로 띄우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 책 끄트머리에 낙서를 해서 빠르게 넘기면은 동영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플랫을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마치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전기장이고 자기장인데 전기장의 이쪽 방향은 X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이쪽 방향은 Y 방향이고요. 지금 Z 방향으로 갈 때 X와 Y 방향으로 누워야겠죠. X 크로스 Y는 Z니까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Z 방향으로 갈 때는 X 방향으로 누워 있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X 크로스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 펄스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꼭 X 방향, Y 방향이 아니어도 되겠죠.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누워 있어도 Z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루프의 시간을 제한을 해놔서 중간에 멈춘 건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전자기장이 움직인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Z는 100 기준으로 지금 매질을 바꾼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 공간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유전율을 4로 바꾼 공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자기파는 이제 투과와 반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유 공간에서 먼저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매질이 바뀐 곳에서는 아직 끝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죠. 이렇게 빛의 속력은 또 매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또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유튜브에 FDTD를 검색을 해서 FDTD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모아놓은 영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간단한 코드인 1차원 영상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 사실은 2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실 2차원, 3차원 이런 데에서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영상 보고 이런 것도 구현을 할 수가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파게이션을 전자기파가 전파가 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이제 니어필드에서는 이렇게 활 모양으로 둥글게 되는데 파필드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슬릿 사이즈에 따른 디프렉션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싱글 슬릿일 때랑 슬릿이 이제 2개일 때, 그 다음에 슬릿의 길이가 더 커질 때,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전파를 쏘기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수식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수채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툴들도 다 수채석 기반일 거예요. 그래서 뭐 안테나를 설계한다던가 아니면 뭐 웨이브 가이드 같은 거를 설계를 할 때도 이런 수채석을 기반으로 한 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노션에 지난 학기에 전자기학 2를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곳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또 이제 첨부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좀 더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아니면 이러한 코드를 어떻게 수식적으로 유도를 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이런 걸 이제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